진주와 사천의 생활 쓰레기를 함께 처리할 광역 소각장 설치 필요성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마련됐습니다. 예산 지원과 효율성 등 각종 이점이 있지만 기피 시설인 만큼 지자체 간의 협의와 주민 여론 수렴 등 넘어야 할 산은 많아 보입니다. 지역과 대학의 발전을 위해 평생을 모아온 60억 원의 사재를 기부하고 17년 동안 장학금까지 지급해온 기부왕 김순금 장합재단의 김순금 이사장이 경상국립대로부터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민박이나 펜션이 주를 이루고 있던 남해 독일마을 숙박업소들이 하나의 호텔 브랜드로 결합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하나의 호텔, 균일한 서비스로 제2의 도약을 준비 중입니다. 유도도시 사천에서 2024 춘계 전국 남녀 대학 유도 연맹전이 열렸습니다. 전국 20개 대학 400여 명의 선수가 자웅을 겨뤘는데 올해 중국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유도 선수권 대회 출전권을 놓고 벌이는 치열한 승부의 현장을 담았습니다. 최근 어선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인명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연중기획 바다가 경쟁력이다. 어선 안전사고 제로화에 도전하는 현장을 따라가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2030년이면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때문에 지자체마다 직매립 전 소각을 위한 소각장 신설 또는 증설을 계획 중인데요. 이런 가운데 진주와 사천의 생활쓰레기를 함께 처리할 광역 소각장 설치 필요성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마련됐습니다. 예산 지원과 효율성 등 각종 이점이 있지만 주민 여론 수렴 등 넘어야 할 산은 많아 보입니다. 하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루 평균 200톤가량의 생활쓰레기가 발생하는 진주 지역. 현재는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쓰레기 대부분을 소각 등 사전 처리 없이 매립하는 직매립 방식으로 처리 중입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2030년부턴 전국 지자체의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때문에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서부 경남에선 진주시와 사천시가 각각 소각장 신설 또는 증설을 계획 중인 상황. 이런 가운데 23일 진주 사천 광역 소각장 설치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경남도 의회에서 열렸습니다. 광역 소각장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2개 이상의 지역이 함께 이용하는 소각장으로 도내에선 통영 고성에 준공했고 하동 남해와 김해 진해에서도 각각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점은 단독 설치보다 국고 보조율이 높아 지자체 예산 부담이 크게 준다는 것. 정부는 2개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광역 소각장 설치해 이용할 경우에 광역화 사업 국고 보조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독 소각장보다 시설 규모가 커 이용 효율성이 높고 소각 과정에서 발생한 에너지를 전기와 난방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전기라든지 이런 유지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대신에 그 소각열이 많이 발생할수록 소 내에서 전기를 발생해서 소각시설 유지관리 비용이 다 메꿔지고 산업단지라든지 인근의 주민들한테 모욕할 수 있는 온수라든지 이런 걸 다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소각장이 대표적인 혐오 시설이다 보니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남해 하동 광역 소각장 추진 당시에도 후보지 등을 두고 인근 주민과 행정 간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시민들께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들이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많이 알릴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일단 진주시는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광역 소각장 추진에 신중한 입장. 사천시는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 광역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진주시에 공청회 개최 등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위치선정위원회라는 이런 걸 좀 만들어서라도 어떤 우리 사천시와의 어떤 광역화 이런 것도 같이 언급이 되면서 공청회라도 개최해서 주민 공감을 좀 주민들 의견을 물어보고. 이밖에 이날 토론회에선 진주 사천 간 광역 소각장이 추진될 시 경남도가 컨트롤 타워로서 갈등 조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추진될 경우 진주와 사천의 상생 모델로 주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 광역 소각장. 하지만 기피 시설인 만큼 지자체 간 협의와 주민 여론 수렴 등
넘어야 할 산은 많아 보입니다. SCS 하주입니다. 지역과 대학의 발전을 위해 평생 모아온 사재를 기부하고 17년 동안 장학금까지 지급해온 기부왕, 경상국립대 김순금 장학재단의 김순금 이사장인데요.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몸소 실천한 김 이사장에게 경상국립대가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김성혁 기자입니다. 경상국립대 가자 캠퍼스 가운데에 위치한 법과대학 건물. 법학관 내부에 대형 강의실은 특별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김순금 홀입니다. 평생을 모아온 60억 원을 대학에 기부한 김순금 씨의 이름을 따 명명된 곳으로 김 씨는 이와 함께 김순금 장학재단을 설립해 운영해온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성실한 학생이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17년 동안 36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온 김순금 이사장. 김 이사장이 70이 넘는 나이로 박사 학위복을 입게 됐습니다. 경상국립대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우수인재 양성에 기여한 김 이사장에게 명예 법학 박사 학위를 수여한 겁니다. 어려운 사람이나 이웃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이거를 선뜻 실행에 못 옮기는 분들이 많는데 이런 분들의 김순금 이사장님 같은 이런 분들을 선양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이 확대되는 걸 만드는 것들을 대학에서 좀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23일 열린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에는 각 단과대학장과 총동문회, 가족은 물론 장학금을 받았던 법과대학 학생들도 모였습니다. 명예박사학위와 명예동문증을 받은 김 이사장은 소감을 밝히며 본인의 신념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살아가면서 더 배웠더라면 더 좋은 직업을 구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그것이 배움과 지식에 대한 갈구였던 것 같습니다. 재단 장학금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다는 감사 인사를 받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는 김순금 이사장. 장학금 혜택을 받았던 법과대학 학생들은 꿈을 이루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인터넷 강의나 학원이나 교재 같은 것들을 구매할 때 사실 학생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이 되는데 김순금 이사장님 덕분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도 조금 줄게 되었고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꼭 이제 제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이뤄서 보답드리고 싶습니다. 평생을 모아온 60억을 기부하고 또 17년 동안 6억 원이 넘는 장학금을 지급해온 김순금 이사장. 김 이사장은 학생들이 지역과 나라에 기여하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바람과 경상국립대의 발전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실하고 성실하고 이리 눈매를 보면 굉장히 똑똑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라를 위해서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상국립대학교가 세계적으로 이상을 올려가고 잘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SCS 김상엽입니다. 여행 떠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숙소죠. 특히 호텔의 경우 여행지 숙소 가운데 상당히 선호도가 높은데요. 민박이나 펜션이 줄을 이루고 있던 남해 독일 마을에서는 마을 전체가 하나의 호텔이 된다고 해 눈길을 끕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남해군 삼동면에 있는 독일 마을. 평일에도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남해군 대표 관광지입니다.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주황색 지붕과 이국적인 건물 외경을 가장 큰 매력으로 꼽습니다. 저희가 독일 같은데 못 가보잖아요. 그래서 독일 마을 같은 그런 집들이 너무 멋있고 너무 아름답다고 할까? 집이? 네, 그래요. 그리고 주황색 그 지붕 그게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을이 조성된 지 시간이 지나며 재방문율이 조금씩 감소했고 지역 숙박시설 운영진도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등 제도약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된 게 바로 마을 전체를 하나의 호텔로 만드는 브랜드 사업, 독일 마을 호텔입니다. 보통 이제 호텔이라고 하면 수직적인 호텔만 생각하는데 마을 호텔은 좀 수평적인 거죠. 이 호텔 안에는
객실부터 시작해갖고 뭐 수영장이라든가 뭐 안내센터라든가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공간이 독일마을 전체에 한 채 이렇게 공동체로 묶여가지고 마을에 퍼져 있는 펜션과 민박 하나하나가 호텔 객실이 되는 셈인데 균일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든 참여업체의 비품을 독일마을 호텔이라는 브랜드로 통일시켰습니다. 이렇게 호텔을 모티브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건 남해관광문화재단이 실시한 인터넷 설문조사에서 가장 선호하는 숙소 형태가 호텔로 나타난 점이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시범 운영을 거쳐보니 숙박객의 94.5%가 재방문 의사를 나타낼 정도로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추후에는 독일마을 호텔과 인근마을 그리고 관광사업체를 연계한 여행 상품도 개발할 계획이라 지역의 기대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그게 적절한 예산 투입과 지역 주민들의 참여 의식 고취, 그것도 실질적 어떤 결과 창출 이런 거로 통해서 남해군 전체의 어떤 문화 관광에 대한 브랜드 파워라든지 소비자 인지도가 향상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브랜드가 정착되면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마을 호텔이 되는 남해 독일마을. 관광지로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는 반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유도도시 사천에서 2024 춘계 전국 남녀 대학 유도 연맹전이 열렸습니다. 전국 20개 대학 400여 명의 선수가 자웅을 겨뤘는데요. 각 체급별 우승자는 올해 열리는 동아시아 유도 선수권 대회 출전권을 얻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탐색전을 펼치며 서로의 허점을 찾는 두 선수. 매의 눈으로 이를 지켜보던 감독의 지시가 이어집니다. 이내 한 선수가 상대를 넘어뜨리자 관중석에서 열화와 같은 함성이 터집니다. 한국대학유도연맹이 주최하고 경남유도회와 사천시 유도회가 주관하는 2024 춘계 전국 남녀 대학 유도 연맹전입니다. 23일부터 사흘간 14개 체급으로 나눠 개인전과 단체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22일 마무리된 경남 도민체육대회에서 사천시 체육회가 유도 종목 종합 1위로 12連패를 달성하는 등 유도 도시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사천시에 오랜 기간 학생부 유도 선수를 길러오며 유도 분야의 강점을 키운 것이 배경으로 꼽힙니다. 이에 지난해부터 3년간 사천에서 이 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유도 활성화, 또 우리 한국대학 유도연맹의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개최하게 됐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제 유도가 좀 명실상부하게 또 다져지기를. 올해 참여하는 선수는 20개 대학 400여 명. 각 체급별 우승자는 올해 중국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유도 선수권 대회에 출전 자격을 얻게 됩니다.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피땀 흘려 이날만을 기다려온 선수들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저는 오른쪽 업어치기가 제일 어려웠는데 업어치기 선수한테 당하지 않고 제 최종 목표는 국가대표입니다. 한편 개회식에서는 사천의 유도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김경원 사천시 유도회 부회장, 김영년 사천시 주민자치회장에게 각각 공로패와 감사패가 수여됐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사천의 창원대학교 우주항공 캠퍼스가 설치됩니다. 박동식 시장과 박민원 총장은 지난 20일 간담회를 열고 내년 3월까지 우주항공 캠퍼스를 사천에 개교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창원대는 기존 건물을 활용해 임시 캠퍼스를 우선 개교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용현면 통양리에 본 캠퍼스를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천시는 우주항공 캠퍼스가 설립되면 우주항공 분야의 교육기관 확보로 관련 산업과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상국립대가 내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 인원을 138명으로 확정했습니다. 경상국립대는 23일 의과대학 신입생 입학정원 증원 인원 124명의 절반인 62명만 반영해 총 138명을 모집하는 것을 학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6학년도부터는 전체 입학정원인 200명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상국립대는 이를 위해 오는 목요일부터 학칙 개정 절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산청군 단성면 묵곡 생태숲에 황토 맨발길이 조성됩니다.
산청구는 오는 6월까지 3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성철공원에 길이 760m, 폭 1.5m의 황토길을 조성하고 맹문동, 꽃무릇 등을 식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린이 체육시설을 정비하고 세족시설과 휴식 공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연중기획 바다가 경쟁력이다 시간입니다. 최근 어선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인명피해가 있기도 했는데요. 특히 소형 선박이 많은 낚시 어선은 탑승객이 많아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천은 전국에서 낚시객이 몰려오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이번 시간은 어선 안전사고 제로화에 도전하는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강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천시 동검동의 팔포항. 수많은 배가 정박해 있습니다. 제방을 따라 줄지은 배들은 낚시객을 태우는 낚시어선입니다. 한 낚시어선에 사람들이 오르더니 구석구석을 살핍니다. 사천시와 사천해경,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입니다. 최근 전국에서 선박 사고가 잇따르자 모든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수협 3,000포, 여기 300포 감도 있습니까? 통신 장비와 GPS 작동 상태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선박 상태는 물론 구명 용품이 인원수에 맞게 구비되어 있는지도 점검합니다. 화재 사고에 대비해 소화기도 중요한 점검 사항입니다. 사천을 방문하는 낚시객은 연간 20만 명이 넘습니다. 낚시어선만 200척에 이를 정도로 사천은 낚시의 메카로 불립니다. 작년에 사천시에 낚시 방문객이 22만 명이 왔습니다. 최근 인근 시군에서 인명사고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사천시와 낚시 안전점검을 통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합동점검과 올해 유난히 사고 소식이 많자 선주들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자체 점검을 강화하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배 선박에 혹시 모를 화재나 기타 인명 구조에 필요한 모든 검사 장비뿐만 아니고 저희들 통신 장비라든지 이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인명 사고라든지 기타 해상 사고에 완벽하게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박 사고는 기본 수칙만 지켜도 대형 사고로 번지는 걸 막을 수 있는 만큼 낚시객과 선조의 관심이 중요합니다. 봄철 낚시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증가함에 따라 구명조끼는 꼭 착용하여 주시고 출항 전 꼭 사전 점검을 통해 기관 고장 등 사고 예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사천 지역 낚시어선이 운항한 횟수만 5만여 회, 하루 평균 140회에 달합니다. 기관 고장 등으로 10여 건의 사고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올해도 사천시는 인명사고 제로를 목표로 모든 어선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오는 5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23회 진주 농계제를 앞두고 추진 상황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23일 열린 이번 보고회에는 조규일 진주시장과 유관기관, 단체,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각 분야별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문제점을 논의했습니다. 진주시는 연휴가 이어지는 축제 기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보고 안전관리에 집중하는 한편 자원봉사 교육과 임시주차장 조성, 교통통제 등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진주휴게소에 진주시 농특산물 홍보관이 23일 문을 열었습니다. 진주휴게소 안에 있는 홍보관은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운영된 진주시 로컬푸드 행복장터를 리모델링한 것으로 지난달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이번에 정식 개관됐습니다. 홍보관은 진주의 농특산물과 실크, 바이오 제품 등 특화 상품을 살펴볼 수 있도록 꾸며졌고 진주시 대표 관광 캐릭터인 하모 포토존과 함께 온라인 수익 창출을 위한 진주드림 쇼핑몰 QR코드도 곳곳에 배치됐습니다. 홍보관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장하며 상시 무인으로 운영됩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올해 채용형 인턴 모집에 나섭니다. 모집 규모는 일반 50명과 지역인재 24명 등 모두 80명이며 접수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3일까지입니다. 채용형 인턴은 6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며 공단은 평가 과정을 거쳐 모집 인원의 40%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또는 자발리오 홈페이지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군 제3훈련비행단 제213 비행교육대대가 25만 시간 무사고 비행을 달성했습니다. 23일 달성한 이번 기록은 국내 단일 비행대대 가운데 최장 기록이자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기록입니다. 이날 기록은 국산 기본훈련기 KT-1에 탑승한 학생 조종사 김진중이와 비행교관 김남수 소령이 오전 11시 20분 활주로에 안전하게 착륙하면서 달성했습니다. 213대대의 무사고 기록은 1983년부터 40년에 걸쳐 완성됐으며 25만 시간 기록을 거리로 환산하면 1억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는 지구를 2,693바퀴를 돌 수 있고 지구에서 달까지 140회를 왕복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사천시가 2025년 사천 방문의 해를 준비하기 위해 특화 관광 콘텐츠 개발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방문객 3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열린 이번 보고회는 9개의 테마 관광 코스 개발과 기념품 발굴, 축제 연계 이벤트 등 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사천시는 남해안 해양관광 거점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사천시의회가 상임위별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23일 시의회 행정관광위원회는 월성공원을 시작으로 모충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지, 사천 케이블카 자연휴양림 등 공원 분야 사업을 둘러봤습니다. 건설항공위원회는 대진 일반산업단지를 방문해 조성 과정을 둘러본 뒤 폐배터리 처리 시설과 관련한 민원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동 전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는데요. 한편 양봉 농가에서는 봄철 봉군 및 유밀기 관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봄철 봉군의 발육이 건강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도봉이나 병해충의 피해를 받을 수 있는데요.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력 고르기를 적절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맑은 하늘 펼쳐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 11도, 남해 12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9도에서 2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세종과 광주는 오전에, 서울과 부산은 종일 비 소식 들어있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1도, 세종 12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21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는 오전에 빗방울 떨어지다 오후부터 맑겠는데요. 물결은 높게 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8물, 만조시각은 밤 9시 39분, 간조시각은 오후 3시 8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기준 비가 오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행 배는 밤 11시 5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는데요. 한낮 기온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